자,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에서 앞쪽에 사무소도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두 개 들 수 있느냐 없느냐 문장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정말 서비스로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감에서 매년 나오는데 여기는 좀 까탈스럽습니다. 잘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에는 겸업. 자, 겸업은 별표 3개 갑니다. 매년 나온다. 뭐 형태도 꼭 박스 문제가 나온다. 우리 박스 문제가 한 10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것도 있고 쉽게 알려주는 것도 있고 잘 선택해서 이제 풀 수 있나 없나를 그 순간에 아주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푸는 거 아예 풀고 안 풀리는 거 절대 풀지 말고입니다. 시간만 잡아먹고 틀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먼저 업무 지역 보실까요? 지역으로 해서 전국도 가능하고 시도만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법인이나 그냥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전국을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인천, 대전, 부산, 저기 제주도까지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어디나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부칙은 안 된다는 겁니다. 부칙은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이제 중개업을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에 신고만 해라 그럽니다. 해방을 맞아서 아예 신고만 해라. 나이 제한만 살짝 있었고요. 그냥 누구든지 신고를 다 받아줬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중개업을 어디까지만 업무적 전국으로 다 아예 그냥 무조건 규제를 안 해놓으면요 사고 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격증이 없어서 그럽니다. 옛날에는 시공구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역이 좁다 해서 시도로 그럽니다. 경기도까지는 다 할 수 있다. 수원, 안양, 부천, 성남도, 평택, 화성도 그럽니다. 경기도 권역이 아주 넓으니까요. 하여튼 거기는 경기도까지는 가능해. 자, 대신에 서울 안 되고 인천 안 되고 대전도 안 되고 저 밑에 부산 대구도 안 되고 그럽니다. 억울하면은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칙도 시도를 벗어나면은 업무정지 당할 수 있다. 자, 대신에 이제 전국을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에 거래정보망 게임입니다. 나중에 또 500이네 아니면 또 30이네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그 500 나온다고 했더니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망을 이용했을 때 망이 가입이 아니라 이용을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87페이지에서 중개를 상물. 근데 중개를 상물에는 아예 제한이 없다. 여기는 어디라도 어느 물건이라도 그러니까 토지, 건물, 그다음 이제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가능해.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다 가능해. 근데 다 똑같이 가능해. 그러니까 지역만 좀 좁혀놨지 여기는 다 물건에 대해서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역인지 중개를 사물인지 구분을 좀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정말 또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겸업. 하여튼 겸업은 무조건 나올 정도니까 꼼꼼하게 점검을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근데 오히려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이제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감으로 꼭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87페이지에 겸업. 겸으로 우리가 중겸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겸으로 할 수 있는 6개. 겸업은 6개입니다. 정말 중겸 말고도 다른 것도 신경을 좀 써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다른 사람도 이제 직장 하나 갖고 안 되니까 막 2잡, 3잡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잠은 언제 주무실 건지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되긴 하지만요. 우리도 중겸 하나에만 목숨 걸지 말고요. 상담도 해보고 관리된 분양대행도 하여튼 상담이나 분양대행 같은 것은 아주 괜찮습니다. 경매는 오히려 좀 잘 안 돼요. 게임입니다. 정말 빠꼬미들이 그냥 정보만 다 빼먹고 절대 안 맡기고 돈 얘기하면 아주 그냥 36개로 도망가고 그 얘기입니다. 겸업 바로 이제 6개인데 이 6개가 이제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아주 시험 문제 아주 형태도 딱 정해놨습니다. 어느 출제원인지 하다 겸업을 찾아봐라. 기억이냐, 니은냐, 디귿이냐, 니을이냐 뭐 많게도 안 줘요. 아주 적으면 한 3개 정도 주고 찾아봐. 보통은 4개 주고 찾아봐.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개라도 모르면은 찾기 어렵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고요. 겸업을 할 수 있다는 14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도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용도, 무슨 용도만 기입니다. 먼저 상업용만 가능합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러니까 이제 상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이지
근데 문장으로서 이제 다 나옵니다. 상업용 건축물 말고 여기에 농업용입니다. 맨날 써봤습니다. 농업용입니다. 농업용 안 되고 그입니다. 그리고 공업용 아니오 그입니다. 공장 그리고 비닐하우스 이런 건축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가 악입니다. 공업용 이런 건축물은 아니다. 용도 잘 봐라. 그입니다. 문장 쉽게 안 보시면 그냥 쥐에다 그냥 닦았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2개밖에 없네. 이럴 겁니다. 건축물 및 그다음 이제 주택입니다. 근데 여기 주택은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우리 저기 뭐 공법에서 배울 건데 걔는 또 민법에서도 자꾸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단독이 됐건 그리고 무슨 주택이 됐건 공동주택이 됐건 여기는 다돼요. 입니다. 그다음에 뭐 다중이는 어디 있는지 다세대하고 다가구가 정말 헷갈릴 겁니다. 다가구가 단독인가 공동인가. 저기 이제 전입신고해서 주택임대차 보법 가면은 또 거기도 꼭 응용해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가구 그리고 여기는 다세대 3계층양가 면적이 330인가 걔는 다중입니다. 그리고 660인가 그리고 4계층야 4계층야는 똑같습니다. 바로 다세대하고 연립원계입니다. 그런데 한 놈은 초가 연초입니다. 담배도 연초라고 합니다. 애들도 핀다는 연초. 그게 이제 연립주택은 초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4계층 이하는 똑같고요. 여기는 3계층이고 계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하나고 2명 이상이고 완전 달라요. 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이고요. 주택에 그다음에 임대관리. 임대관리인데 여기다 또 임대업. 그래서 아예 그냥 문제 맨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업 말고 뭐 세를 놓는다 건물을 막 사다가 임대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대 관리 건물 있는 거 관리 그게 바로 임대 관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시만 해놓고 등 해놓고 부동산에 여긴 토지 없다. 자 부동산의 그리고 관리된 여기 이제 관리사가 있는데 주택관리사가 있는데 그 주택관리사가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관리 대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업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관리업입니다. 관리를 업으로 한다. 그럼 우리가 뭐 전기를 압니까? 주택을 압니까? 말이 안 되죠, 그입니다. 뭐 승강기를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주택관리사가 알아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아닙니다. 토지에 관리된 무슨 토지를 관리하냐고 그입니다. 그거 째려보고 있을 겁니까? 토지의 관리 대행 이런 문장은 말이 안 돼요, 그입니다. 부동산의 관리 대행 그리고 상가고 주택이다. 다른 용도는 또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관리 같은 것들 꼭 한번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자 건물 자체가 한 10층이 있는데요. 10층이 있는데 저기 이제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물건 소재지가 서울에 있습니다. 자, 소재는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갑은 어디서 사냐면 저기 부산에서 계입니다. 아무리 KTX 타고 와도 그냥 4시간, 5시간 걸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교통비는 얼마게 여기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 부산 이렇게 주소지를 여기다 줄 건데 관리를 못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요? 자, 서울에 있는 누구? 이제 누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아가입니다. 이거 지금 종로구에 있다는 겁니다. 자, 종로구에 있는 개업 공인주사가 제가 관리해 줄게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소유권자가 얼마나 고맙겠냐고 입니다. 그리고 저거 다 독점입니다. 그냥 전속은 실무가면 있지도 않습니다. 이건 완전 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해 주고요. 그럼 이제 저기 살고 있는 101호 세입자가 막 비과세인데요. 그럼 이제 그 주변에서 업체 알아다가 다 알고 있을 거니까요. 그럼 이제 공사시키고 돈만 입금시키게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2호 임차인 쪽에서 나가신대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임대차 계약서 써서 보수 받을 수 있고 입니다. 또 이제 301호 세입자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들어온대요. 해가지고 아예 이 건물을 아예 독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리 이런 게 관리계입니다. 근데 거기 가까이 있는 사람은 관리를 맡길까요? 안 맡겨요, 계입니다. 알아서 할 건데 계입니다.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가 아니면 주택 이런 것들은 관리가 아예 빌 거니까요. 정말 물이 새는데 지금 가만히 계셔 보세요 하면서 부산에서 올라올 겁니다. 홍수가 돼서 아주 난리가 났을 건데 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멀리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관리가 정말 안 되는 분들 어디 해외에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관리 맡겨라.
라고 해서 보수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제일 여기 이제 뭐 매월 얼마 정도 주세요라고 하면은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저거 이제 한 상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한 10개만 대보세요. 그리고 10만 원만 받아보세요. 매월 고정 수입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막 20개, 30개, 한 50개를 모아놓으면은 뭐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아예 중개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냥 여기 이제 A 건물에서 계약서 쓰고 B 건물에서 계약서 쓰고 예약은 막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리.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 대행을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하려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이런 이제 관리 대행을 하기 위해서 전기도 알아야죠, 시설도 알아야죠, 주택관리사 이런 식의 공인주사 시험하고 거의 반이 겹치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도 보는데 요게 이제 예전엔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 우리 시험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평가로 바뀌어서 이제는 정말 아주 심해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관식 같은 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주관식도 가끔씩이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쓰는 문제, 단답형 이런 문제도 가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예 그냥 넘볼 수도 없는 시험이 돼버렸는데 우리 시험도 이제 다 그럴 거예요. 기억을 하시면 빨리 따셔야 돼. 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부동산에 이제 상담입니다. 부동산에 무슨 상담? 바로 이용 상담. 그리고 개발업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 그리고 이제 거래에 관한 뭐를요? 상담. 우리 저기 개론에서도 컨설팅 이런 걸 배우실 겁니다. 상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조심하실 게 이제 개발을 업으로 한다. 하다 무슨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합니다. 무슨 개발업입니다. 그리고 투자 상담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쪽입니다. 투자 개인 또 저기 부동산학 개론에서 투자 배우신다고 뭐 미래가치 배운다고 투자 상담 이런 것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 이것도 내봤습니다. 감정 평가를요, 말이 안 되고 얘기입니다. 저기 개론에서 제일 끝에 감정 평가 나온다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1차적인 수준, 2차적인 수준, 3차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는 직업에 부수하니까 그냥 2차적인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이지 뭔 감정평가사가 하는 감정평가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 쳐 계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증권 발행도 꼭 개론에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뭐 유동합니까? 뭐 MBS 말이 안 됩니다. 증권 발행 이런 것들도 말이 아예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꼭 1차에서 쓰는 문제 꼭 여기다가 내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또 이용업이나 뭐 거래업 이런 것들도 말이 안 될 거니까요. 그냥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이용 상담. 이렇게 이용 상담은 이용을 좀 바꿔봐라. 이용 상담입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용도 변경 저기서 배웠을 겁니다. 먼저 요 101호. 근데 아래 있는 101호하고 102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택으로 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요거를 용도를 바꿔봐라. 상가로. 그럼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 이렇게 용도 변경 쭉 배울 겁니다. 뭐 자산 전문 해갖고 쭉 배울 겁니다. 지금 공법 시간 아니니까 요번에는 그냥 자세히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으로 쓰던 것을 상가로 그러면 아무래도 좀 안전한 쪽. 우리 주택은 그렇게 쉽게 불이 안 납니다. 여기는 매일같이 그냥 손님이 와요. 담배꽁초만 함부로 버려요. 상가 불 잘 나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안전했다가 이렇게 안전했다가 뭐합니까? 위험한 쪽으로 자, 위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좀 안전했다가 아래서 안전할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막 위아래 알려줄 겁니다. 자산 전문 알려줄 겁니다.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용도 변경에 허가 받아라. 신고해라. 그리고 규제사항 변경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전했다가 위험한 쪽으로 가면은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라고 해서 이런 허가 절차만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건축사 사무소 보내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저기 보니까요. 지금 현재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막 대학도 많고요. 그리고 직장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가 아래 있으면요. 위에 막 주택은 막 정말 죽습니다. 시끄럽죠. 매일같이 막 음식 냄새 계속 올라오죠. 그만 나간다고 막 다 날립니다. 아주 소유권자들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차라리 용도 변경하세요. 뭘로? 깨끗하게 차라리 원룸으로. 정말 주택을 반대로 상가로 좀 바꿔봐라 그럽니다. 그럼 위험했다가 안전한 쪽으로 가고 있네요.
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요? 신고만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절차만 좀 안내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용상담 게임입니다. 이용을 바꿔봐라 게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개발 상담, 땅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개발 상담. 개발 상담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토지 소유권자 갑은 토지 소유만 이렇게 땅 소유만 하고 있지 전혀 개발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러니까 개론에서 괜히 그냥 심심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지역 분석을 해 봐서 무슨 용도가 적합하겠네요. 자, 먼저 주택이 적합할 건지, 그러니까 어울리라고 했을 겁니다. 뭐 인접성 때문에. 그리고 상가가 적합할 건지, 그리고 공장이 적합할 건지, 그러면 또 용도 지역도 알아야 되겠네요. 주거용, 뭐 여기 바로 이제 주거용인지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상업시설인지 알아야 될 거고입니다. 공장이면은 저기 공업시설인지도 알아야 될 거고입니다. 뭐 주상공록 하면서 배울 거잖아. 주거지역에서 지어야 되겠죠. 상업지역에서 지어야 되겠죠. 공업지역에서 지어야 되겠죠.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주변에 다 주택입니다. 여기다 공장을 지을 건가요? 상가 정도는 좀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주택이니까 또 주택을 지읍시다라고 이렇게 주택으로 상담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개별 분석. 요 개별 분석이라 하게 되면은 이제 개별적. 그 이제 범위를 좀 좁혀봤고요. 여기 넓게 봐가지고 주택으로 다 어울린다. 지역 분석입니다. 주택이 제일 괜찮다입니다. 그리고 개별 분석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 그래서 이제 바닥 면적은 얼마. 그리고 용적, 쌓을 적자입니다. 얼마 정도 쌓을 수 있나? 이게 5층인지 아니면 50평인지 이런 거 공포에서 다 배울 거니까요. 적합하게 상담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발. 근데 보통은 개발을 정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또 세법으로 이제 신경을 써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좋으니까 하세요. 하려고 했다가 다 도망갑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세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 보통 이제 건물을 지어놓으면요. 이게 이제 분리과세인지 아니면 또 여기에 이제 종합인지입니다. 종합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세금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종합인지 별도인지 그입니다. 분리과세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종합이다 별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용 건물 있는 것을 사업용이라고 합니다. 주거세 이보다 사별 그렇잖아요. 별도 세금 요율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0.2 금액 차이도 엄청 있을 겁니다. 0.3, 0.4 금액 차이도 막 10억 초과. 자, 이랬을 때는 0.4가 될 겁니다. 근데 종합은 게입니다. 자, 요 종합 같은 것은 세금 요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게입니다. 막 5천부터 시작해서 1억 초과만 해도 막 0.5가 되고. 자, 건물을 지어야 세금이 좀 어쩐다고요? 적게 나오고, 그리고 건물 없으면 나대지면 세금이 꽤나 나온다는 겁니다. 땅 놀리지 마세요. 재산세 부담되잖아요. 건물 지읍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좋으니까 지으세요. 절대 안 지어요. 입니다. 지어놓으면은 내가 저거 다 분양할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부동산이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이 나올 건데요.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를 대상으로 한? 여기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게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입니다. 대상으로 한. 자, 근데 이 사람이 뭐 할 겁니까? 중개업할 거잖아요.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경영 누가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영기법이나 기법이나 그리고 정보. 경영정보입니다. 경영정보의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근데 누구 대상이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이런 쪽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말이 안 되죠, 입니다. 시험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창업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아니요, 아직 개업 아니에요, 입니다. 그리고 임원 사원을 말이 안 되겠죠. 임원도 그리고 사원도 실무교육이나 잘 받으시죠, 이럴 겁니다. 인장도 할 사람 해야 되겠죠. 그 소리 날 겁니다. 그리고 소속은 말이 안 되죠. 무슨 정업원이 경영하니 이럴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런 것들 다 엉뚱한 소리요. 소속 공인중개사 대상은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요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상업용. 두 번 쓰면 이제 귀에서 피 나오시니까 안 쓸 겁니다. 상업용 건축물 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농업용 아니다. 좀 아주 귀에 딱지 생길 정도로 이제 들어야 시험장하고 절대 안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막 했던 소리가 생각날 겁니다. 농업용 그리고 공업용 그입니다. 막 웃으면서 풀으셔야지 막 인상 쓰고 계시면 저가 안 풀린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및 그리고 이제 또 여기도 똑같습니다. 주택의 자, 주택에 이제 분양된 모델하우스입니다. 분양 자, 분양 아까는 관리였습니다. 여기는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분양대행은 꼭 해볼 만해요. 정말 상담과 그리고 분양대행은 그리고 관리대행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꽤나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분양대행. 근데 여기도 이제 분양업, 분양을 업으로 한다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아예 안 나올 정도인데 또 여기도 토지의 딱 요 정도 문장이면 정말 정확하게 봅니다. 토지에 분양대행 뭐 텁들고 쓸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입니다. 토지에 분양대행 말이 안 되죠. 자, 건축물 상가하고 주택 여기는 분양대행, 토지 관리대행, 토지 분양대행 안 돼요. 아주 시험 문제도 왕창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에 이제 어차피 이사 오니까 중개 의뢰를 하면은 그입니다. 의뢰에 따라서 이제 이사 올 겁니다. 이사 업체 그리고 도배도 할 겁니다. 도배 업체입니다. 이사 업체나 도배 업체 소개. 근데 여기다 자꾸 운영 이런 소리 합니다. 맨날 나온 문장이 있습니다. 뭐 이사 업체 운영 말이 안 되고요. 도배 업체 운영 차라리 중개업 때려치우고 그거 하세요 이럴 겁니다. 여기는 자 소개가 아니라 소개가 맞습니다. 운영은 말이 안 된다입니다. 운영 말고 소개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용역이 서비스입니다. 용역에 뭐라고요? 알선, 정말 소개 알선입니다. 알선만, 요 알선만 가능합니다. 알선. 여기에 이제 용역업에 제공 그러면 또 말이 안 되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업 하자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합니다. 서비스로 오브를 한다고요. 그럼 이삿짐 나른다, 도배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등록 취소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6번째가 이제 경매나 경매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을 찾아라. 죽느냐 사느냐를 찾아라. 그입니다. 그리고 공매 경매대상 공매대산에 뭐 부동산 동산 그런 말이 안 되겠죠. 부동산에 바로 이제 권리 분석 이런 부동산입니다. 권리를 분석한다는 죽느냐 사느냐 찾는 게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인수 소멸 이런 얘기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등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게 바로 이제 권리 분석할 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바로 이제 권리 분석을 하거나 이것만 해놓고도 5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 그리고 취득의 알선입니다. 취득. 자, 취득의 알선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저기 우리 매수 신청 대리에 가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50만 원, 한 건당 50만 원. 근데 권리 분석은 세 건까지 딱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건당 5만 원을 더 추가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내봤는데 5건을 권리 분석하면 얼마라고요? 자, 3개까지 50, 하나당 5만 원, 5만 원, 60만 원, 60만 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입찰 신청, 매수 신청입니다. 여긴 좀 약하고 그래서 보수도 약하고 여긴 강하고 입찰이나 매수 신청에 드립니다. 그럼 위임장 주세요. 인감증명서 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 신청에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조심하실 게 이제 여기는 등록하는데 지방법원에 자, 등록 여부는 저기 가서 배우실 겁니다. 제일 끝에. 그리고 여기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조심하실 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부칙. 자격증 없다. 경매 그러면 경기 일으킨다. 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등록을 신청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개업 공인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지방법원에 아니라고요. 입니다. 등록 신청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정리를 해서 그리고 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오면서도 우리가 이제 쉽게 맞출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렇게 경험 6개
꼭 해보실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상업용. 자, 내용을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뭐라고 하면 X다, 뭐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업용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공백 많네요. 공업용, 농업용, 칠판처럼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임대 관리, 임대업 X라고 꼭 뭐 다른 문장 나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업 X 그리고 관리업이 아니라 관리대행 그리고 토지가 아닙니다. 토지에 관리대 X 문장 다 끝났습니다. 내용은 아예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그냥 너무 쉬워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88페이지에서 이제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상담 그리고 저 끝에 상담으로 가야 됩니다. 개발 상담 그리고 거래에 관한 상담 여기는 개발으로 X 뭐 투자 상담 증권 발행 감정 평가 엉뚱한 소리 자그만 여기는 그만해라 이러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뭐 내용들은 안 봐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말고는 없다. 물론 대표자 책임자까지는 들어가겠지 그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구만요? 오로지 개업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창업을 준비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사원 다 아니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여기도 상업용 그러면 공업용, 농업용 X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대 무슨 대행이라고요? 분양대행 여기도 분양업 X 그리고 토지 분양대행도 X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자, 먼저 이사나 도배 업체 뭐라고요? 소개 대신에 뭐라고 쓴다고 했습니까? 운영. 자, 운영 X개입니다. 무슨 운영개입니다. 중개업 때려치워라. 3년 동안 중개업하지 말아라. 자, 이럴 겁니다. 자, 뒤에 이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뭐라고요? 용역의 알선. 여기도 용역의 제공 그러면 X, 용역업도 X. 자, 문장만 꼭 써놓으시고 내용은 머리 아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 경매 대상,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이라든지 뭐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만 등록한다고요? 매수 신청의 대리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내용을 꼭 정리해 놓으시고 하다 모든 기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부칙은 안 된다.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분사무소까지는 가능할 거요. 보증 설정 금액도 중개업하고 똑같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3번 쪽으로 쭉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 89페이지 쭉 아래로 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할 수 있다는 법이 경매 대상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분양된 관리대행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업만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겸업도 농협이 산림조합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뭐 내본 적은 없지만 주의하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 개업 공인주사도 이런 겸업할까요? 당연히 해요. 법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칙은 아까 봤던 것처럼 경매 못한다. 하다 경매 그러면 경기 일으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쪽에서 뒤로 넘겨보시면 5번 사무소의 겸용. 우리 법인은 중개업만 그랬죠. 중개업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업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얼마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말고 뭐 건축업, 정말 심하면은 슈퍼에다도 자격증 걸어놨습니다. 문방구에도 걸어놓고 담배 팔면서도 걸어놓고 얼마든지 개인들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무소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 얼마든지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겸업에 대한 보수는 이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계약서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 체계를 주고 보수를 받습니까? 아니요. 정보 제공, 관리만 그리고 분양만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는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내만 했던 건데 분석만 했던 건데 무슨 매매처럼 중개 보수겠냐고 얘기합니다. 중개 보수가 아니다. 영점구도 없다. 정해진 것도 없다. 알아서 바뀌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겸업에 대한 보수는 중개 보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요.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이제 박스에 있는 문제는 이제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박스 문제 자체가 나올 건데 여기는 간단하게 아닌 거, 겸업이 아닌 거. 뭐 이 정도는 정말 아주 그냥 발가락으로도 풀릴 겁니다. 자, 먼저 법인인 개업공사 이제 중개업하고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근데 아닌 거래요. 그럼 꼼꼼하게 봐야 되겠네요. 어째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도 말장난하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주택의 우리 첫 번째 저기 있네요. 주택의 임대 관리.
주택 당연히 되죠. 상가에 임대 관리도 될 거고요. 그죠? 여기도 뭐 보이네요. 여기입니다. 임대 관리. 자, 당연히 가능하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보이네요. 여기입니다. 여기도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분양대행이 나왔는데 분양대행 여기 나옵니다. 근데 분양대행이 뭐라고요? 토지는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도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주택 그리고 상가 여기입니다. 상업용이나 주택이라고 지 무슨 토지를 분양대행 터뜨리고 쓸 겁니까? 여기입니다. 답은 그냥 바로 3번으로 나왔죠. 자, 이 정도 보면 정말 이 정도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또 안 보이네. 그럼 큰일 났네. 그입니다. 요 문제만 그럼 괜찮고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개업 공인주사를 대상으로 한 4번. 개업 맞네요. 경영할 사람이 개업이니까. 그래서 4번도 트집 잡을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개 의뢰에 따라서 뒤에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용역의 알선 아주 정확하죠. 맞아요. 몇 번만? 3번만 바로 틀렸다. 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분사무소도 하나. 이번 시간에 저거 이제 분명 나오니까 한 문제 꼭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다음 주간에도 뭐 분사무소 나오고 이전도 나오고 휴업도 나오고 인장정도도 나오고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여긴 정말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